어떤 사람들은 한쪽 귀나 양쪽 귀에 무언가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기침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아놀드 신경에 의한 기침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매우 드물어요. 발과 팔뚝의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팔꿈치 안쪽에서부터 손목까지의 팔 길이를 측정하고 발이나 신발과 비교해보세요. 네, 똑같아요. 호흡은 단지 안팎으로 공기를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호흡 방식에 따라서 말 그대로 얼굴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코로 숨을 쉬면 시간이 지날수록 광대뼈의 윤곽이 분명해질 거예요. 또한 혀가 턱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얼굴이 더 넓어져요. 만약 입을 통해 숨을 쉬면 혀는 쉴 곳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 구조가 바뀝니다. 얼굴이 더 좁아질 수 있고 광대뼈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또한 입으로 호흡을 하면 아마도 고개를 더 뒤로 기울이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 뒤쪽 부분 두개골의 함량을 늘리고 목과 얼굴 모양과 함께 자세 전체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혈류가 많은 부분은 뇌, 간, 심장이 아니에요. 신장이에요. 인체는 신장을 자연적인 여과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피는 빨간색이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색깔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거미, 문어, 오징어, 갑각류의 피는 파란색이에요. 거머리와 어떤 종류의 벌레들은 녹색 피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해양벌레는 피가 보라색이에요. 나비와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은 피가 연한 노란색이거나 무색입니다. 혈액의 색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전달하는 호흡 색소의 종류에 따라 변합니다. 적혈구 인간의 경우 그 색소는 헤모글로빈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에요. 우리 혈액은 아연, 철, 구리와 같은 금속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혈관에는 금의 흔적도 있어요. 네, 인간 혈액의 약 0.02%가 순금이에요. 민망한 일이 생기면 대부분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로 피가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피는 위 내벽으로도 쏠려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질 때 위도 붉어진다는 걸 알아두세요. 인간은 뱀상어처럼 큰 이빨이나 그렇게 많은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가 정말 튼튼한 에나멜로 덮여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치아보다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치아가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치아를 서로 붙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상어와 달리 우리는 치아를 계속 잃지 않아요. 상어 이빨은 잇몸에 뿌리처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매주 이빨이 하나씩 빠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가에 앉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은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일반적으로 일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창문을 통해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밖에서 산책을 하면서 비타민 D를 챙겨두세요. 인간은 평균적으로 2000개에서 4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작은 감각기관들은 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구멍, 식도, 그리고 코에 퍼져 있어요. 그래요. 코도 맛을 볼 수 있어요. 후각은 맛을 볼 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유일하게 털이 없는 유인원입니다. 피부는 가장 크고 빠르게 자라는 기관이며 강하지만 유연해요.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수가 되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장벽이죠. 피부는 스스로 재생되어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고 수분 손실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했는데 피부가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천연 색소인 멜라닌을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땀샘은 우리 조상들이 더운 기후에서 먼 거리를 걸을 때 체온을 조절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몸에는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땀이 생산돼요. 우리 몸은 열을 식혀야 할 때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일반적인 땀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만들어내는 땀은 구성 요소가 달라요. 스트레스 땀과 달리 일반 땀은 지방산이 없어요. 우리 뇌는 그걸 정말 잘 구분해요. 뇌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총 산소량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뇌의 거의 60%가 지방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뇌는 장기 기억을 다루는데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완전히 필터링하고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돼요.
왜 발톱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손 발톱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졌어요. 동물의 털, 발톱, 발굽, 머리카락에서 찾을 수 있는 단백질이죠. 동물의 발톱과 달리 우리 손톱은 평평하고 넓어요. 손 발톱은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손톱은 우리가 다양한 물체를 잡고 구분할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해요. 손톱이 없다면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작은 퍼즐 조각을 잡기가 힘들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도 발을 섬세한 작업에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영장류가 나뭇가지를 단단히 잡고 진드기를 제거하고 다른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 손톱을 진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약 1000가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피부는 박테리아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중요한 장벽 역할을 합니다. 박테리아를 표면에 유지하면서 바깥 피부층은 항상 스스로 재생되어 이 전체 과정은 약 28일이 걸려요. 여러분은 몇 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나요? 청각, 촉각, 시각, 후각, 그리고 미각. 그러면 5가지인가요? 이러한 감각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수용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더 많은 감각이 있어요. 균형, 공간, 그리고 온도에 대한 감각도 있어요. 그리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수용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폐가 팽창하고 심장이 박동하고 위가 꼬르륵거리는 것 등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감각이 있어요. 이것을 내수용 감각이라고 해요. 망막은 빛의 파장을 위한 통로입니다. 망막 없이는 볼 수 없어요. 또한 망막의 일부 세포들은 낮인지 밤인지를 뇌에 알려주고 이것은 결국 수면 주기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 리듬의 기초가 됩니다. 뇌는 매력적이에요. 수용기도 없는 감각을 만들어내죠. 맛이 좋은 예입니다. 뇌는 우리가 맛보고 냄새를 맡은 정보로부터 맛을 처리하고 게다가 온도와 촉감으로 만들어진 습도까지 고려해요. 뇌는 우리가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구성하고 수용체가 보내는 데이터 이상의 것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데 우리가 희미하게 생체 발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 빛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약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우리의 희미한 빛을 쉽게 발견할 거예요. 우리 눈은 꽤 예민해요. 평지에서 우리는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촛불을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온갖 불빛에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시험해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인간의 세포는 몸 안의 전체 세포 수의 4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외래세포입니다. 즉, 우리 몸의 대부분이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장 미생물의 DNA와 인간 DNA의 혼합물이에요. 뇌는 잠잘 때 평화롭게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잠을 잘 때 우리 신경계는 주변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덜 반응해요. 뇌파의 활동 또한 변해요. 그것은 신체의 많은 기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신경세포인 뉴런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때 뇌가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뇌는 기억을 처리하고 체계를 만들고 옛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결합하고 그 외 많은 일을 해요.